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젠슨 황 CEO가 TSMC 외 탑 파운드리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8% 반등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TSMC가 아닌 탑 파운드리 업체의 가속기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SMC는 최고지만 AI 가속기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거래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시장이 기준금리로 인한 과도함을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한은은 금리 되돌림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해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에 그칠 경우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투세 절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를 내다보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많은 섹터군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에 관한 오후장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1.58% 넘어서서 1.6%까지 현재 상승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5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730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중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2,55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 중반 들어서 그 상승 탄력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730.91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보셔야겠죠. 오늘 수급 동향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631억 원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외인은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1,829억 원의 매도 물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은 오늘은 개인이 덜어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다 매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925억 원, 1,252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대비해서도 거래대금 자체가 현재 상당히 많은 양으로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주가 상승의 탄력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보여주다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1%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69%, SK하이닉스 탄력 좋습니다. HBM 관련주들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탄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7.63%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살짝은 쉬어가는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0.75%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1%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 대장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2%가량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함께 가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3.7% 상승하면서 현대차와 같은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전지 소재단들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5.26%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 나타나면서 1.14%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2%, 4.4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엔캠도 오늘 흐름 좋게 가져갑니다. 5%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어제도 살짝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1.64% 하락하면서 고점 부담감에 관한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4%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단에도 선별적인 상승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젤은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7% 상승률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급등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는 내일 한 거래일을 남겨두고 맞아요. 있고 네.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증시 굉장히 좀 좋았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좋은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좀 던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휴장에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쉬우면서도 오늘 저는 이제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물론 오늘 하루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단번에 수익권으로 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내 포트에 수익권에 도달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휴를 쉬는 동안에 시장의 분위기와 색깔 그리고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한쪽 섹터에 너무 크게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 분위기 바뀌어졌을 때 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반등을 이용을 해서 내가 혹시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장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이 흐름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또 한 거래일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래일이 금요일은 이제 전통적으로 좀 약했던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전문가님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이런 상승이 연휴 이후에 차라리 일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하필 연휴를 앞두고 또 이런 상승이 일어나는 게 사실 투자 전략자분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섣불리 매수하기에도 맞아요. 네. 쉬는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소는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만 기관이 그래도 수급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니케이도 3%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00 종목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 있게 매매를 하기에는 여전히 거래 대금도 상당히 부재한 흐름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연휴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지금 PPI 발표 그리고 연휴가 지나고 나면 FOMC가 바로 코앞으로 맞아요. 다가와요. 그런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쉬는 동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다시 또 확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일본의 또 스탠스가 또 강해지는 흐름이 네. 나온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물론 긍정적인 관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좀 더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시의 변동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상승에 오히려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전략들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필 또 연휴를 앞두고 또 이런 상승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반도체 섹터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반도체 HBM 쪽으로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전략들 저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블랙웰에 대한 출시가 4분기 때 양산되는 거 문제없이 될 거고 2025년에는 블랙웰이 결국에는 실적을 견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단단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뒤를 따라서 HBM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긴 한데 이 부분의 한 가지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트리거적인 측면으로 예전의 시세로 단번에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동력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연휴 기간이 또 하필 껴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시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막판까지의 수급이 견조하고 만약에 나는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중을 나눠서 정말 쪼개서 지금은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변동성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미반도체가 지금 소부장 대장인데 21선에 대한 저항선 여전히 아직도 존재를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항을 뚫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원하게 단번에 시장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오늘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좀 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정말 젠슨 황이 멱살을 잡고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까지 해주셨는데 그만큼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오늘 8%가량의 급등이 나와주다가 지금 음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동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좀 단단하긴 한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
관련주 중에서 빠져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 꼭 염두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 관해서 다른 섹터군들에 관한 추가적인 전략들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가장 좀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레거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레거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라고도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가 거의 다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맞아요. 레거시 쪽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가이던스도 안 좋게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내가 레거시 쪽 보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매수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반도체 사고 싶다 하면 HBM 관련된 종목들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관련돼서 보유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건 사실이고 또 해외 리포트도 거의 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하향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좀 이탈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반도체 쪽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TSMC 관련돼서 파운드리 쪽을 TSMC 말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좀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소식이 오늘 나와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와 관련돼서 디자인하우스 그룹주들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관련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객사에 관련돼서 파운드리 기업을 공급사를 바꿔버리면 수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팽배한 것 같고요. 또 TSMC와의 이런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좀 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삼성전자가 좀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뭐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또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도 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부장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HBM 관련돼서 그동안 강했던 대장주 위주의 종목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분할 매수의 관점들도 또 유효하다고 하셨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또 하반기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로봇 출시에 관한 이벤트가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도 현재 15%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보핏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도 탄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이 보핏 관련해서는 섹터군 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로봇주들은 이제 보핏 관련 출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들어왔다가 한동안 좀 또 조용해졌어요. 근데 네. 보핏 출시를 이제 기업이 소비자에게 출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키포인트로 달았던 게 추석 효도 선물로 시즌에 맞춰서 보핏을 출시하겠다라고 애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어떤 좀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물론 보핏이 출시되고 나서 얼마나 판매가 될지 이 부분을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보핏이 드디어 출시하는구나라는 이런 확정적인 부분들에 좀 기분이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로봇주들 너무 많이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확정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는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 라인이라기보다 LG전자 쪽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LG전자도 로봇 쪽으로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로 낮점을 하고 계속 돈을 많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서비스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 LG가 로봇 사업은 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LG 쪽에서의 또 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적인 측면이 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개인적인 소식도 있는 게 하반신 마비에 이제 장애인분들도 걸을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또 오늘 개별적으로 또 나온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서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감속기 쪽 종목들이 가장 좀 강한데 대표적으로 SPG, SBB테크,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로봇 제품 원가의 30~40%를 아무래도 이런 이 감속기가 차지를 하다 보니까 감속기 업체들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부품을 그 보핏에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 이 세 가지 기업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주목도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품사로부터 납품사로부터 그 부품을 받아서 보핏을 조립하는 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기업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 로봇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맞아요. 없다라고 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이름이 상형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또 이번에 양팔 로봇과 또 협동 로봇 하반기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재하긴 하지만 실적 전환, 이제 실적이 좀 흑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SPG, 이렌시스, SBB, 인답스 정도를 좀 추려주셨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이 부품 조립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감속기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핏 출시 기대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우리가 좀 진입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에 진입하는 게 조금 타이밍적으로 좋을까요? 지금 종목들 대부분 보면요.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SBB테크, 뭐 인스탑스, SPG 이런 종목들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엔젤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인탑스, SPG 거의 다 5~6%, 뭐 7%까지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동력이 약한 상태에서의 상승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로봇에 관련된 성장성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금액으로 적지만 좀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추가적인 전략까지 받아봤는데 보핏은 사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그 출시 일정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출시 임박이다라는 기사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특징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특징주들, 특징 섹터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 더 자세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제는 해리스가 다 했는데 오늘은 젠슨 황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장에서 CPI가 살짝 삐끗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죠. 그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만 젠슨 황의 시원한 말 한마디로 시원하게 반등세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온 황제,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젠슨 황이
골드만삭스가 주최하는 기술 포럼에 참석을 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동적이다라고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남겨줬습니다. 실제로 AI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멘트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IT 매체 세마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정부가 엔비디아 AI 칩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지 말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는 10일부터 시작해서 AI 서밋이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우디가 H200칩을 공급받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 기업과 관계를 제한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였죠.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중국 이전 위험이 있는 40개국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수출을 할 때 별도 허가를 꼭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개국 안에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의 중동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 세마포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엔비디아가 별다른 언급을 거부했다라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젠슨왕이 우리가 또 추석인 건 어떻게 알았는지 추석 맞이 선물을 정말 푸짐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퀵배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 호퍼칩이라든지 블랙엘 칩이라든지 이런 AI 칩에 대해서는 TSMC라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 업체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다른 파운드리 업체 어딘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TSMC, 삼성전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부를 켜내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시세를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밑돌 수 있어 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미래반도체,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25%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 잘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도 정말 잘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무원 쪽에서 샘스클럽의 냉동김밥 판매하는 거 우리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샘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거든요. 중국의 49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 공영 채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샘스클럽의 풀무원이 국내 식품 기업으로는 최초로 판매를 시작한 것이고 9월까지 우리 한 40만 줄 이상 수출할 예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86만 줄 목표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에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김밥, 김 관련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6월이라든지 7월 이쪽 쪽에서 고점을 찍고 쭉 내림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호재로 인해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도 시세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200%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7월에 고점 찍고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양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6월 중순쯤에 무려 12,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000원 중반대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K푸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테마 탑3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던 적은 어제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CNN에서 TV 토론 직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한 거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져와 봤습니다. 63% 정도가 해리스가 더 잘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당연히 종목들 흐름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전반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국내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2차 전지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제조사와 함께 1조 8,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받으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함께 연이틀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가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추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썰런이라든지 퍼스트솔라 이쪽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참고로 트럼프가 어제 TV 대선 토론에 나와서 나는 태양열의 열렬한 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북한 쪽에서 2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야기도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LIG 덱스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틀간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6%대, 8%대까지 종가를 형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나 추가 강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궁2가 3조 5천억 원 규모를 이라크에 수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마녀를 이긴 젠슨왕이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관심 섹터 중에 2차 전지, 신재생, 방산 이렇게 3개의 탑픽이 꼽혔는데 그중에서 혹시 좀 관심이 가는 섹터나 종목분들 있으셨을까요? 저는 방산 쪽 쪽으로요?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신재생은 일단 워낙 또 민주당 쪽이고 맞아요. 일단 뭐 분위기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네.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뚜껑을 막판까지 열어봐야 되고 열어봐야지. 지금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방산이 가장 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은 지금 양쪽 진영 모두 저는 좀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큰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대선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좀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도 수주 잔고도 쌓여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 시즌이 또 한 번 도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관련돼서 또 방산 기업들의 관련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혹시라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좀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한번 전쟁이 되었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종전이 됐다라고 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도육이나 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2028년까지는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나토 회원국들은 또 국방비 증액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2025년 예산안을 보면 펀드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뭐 원전, 방산, 미디어 쪽을 수출하기 위한 이런 좀 도움을 주기 위한 드라이브를 더 거는 그런 정부 정책도 같이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좀 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같이 쉬어가는 구간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가 오늘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좀 대표주로 한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대표님이 또 오늘 마침 또 가지고 오신 또 관심 섹터의 방산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나오신 김에 한번 방산 섹터군들 조금 자세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종목을 그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방산을 꼽았는데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은 저는 LIG 넥스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 너무 컸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좋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려운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우스갯소리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정지라고 한다면 그 후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보통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을 가장 많이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 사업부가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레일 관련돼서 수주가 지속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워낙 관련돼서 방산 쪽은 매출도 잘 잡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어서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LIG 넥스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3.5조 규모의 지금 이라크 수출 천궁2에 대한 계약이 이르면 내주에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정찰용 무인 수상자 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는데 한 3년에서 5년치 일감 정도는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고 물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가이던스보다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쪽으로도 또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이 열렸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이라크를 비롯해서 폴란드 정말 다양한 나라가 지금 앞으로의 수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런 그 순항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2분기 때 가이던스를 부합하지 못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컨센을 부합하지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는 LIG 넥스원이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흐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못 갔던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로봇과의 시너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과 방산 관련돼서 모멘텀을 생각하면 저는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수출 3조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추후에 실적 기대감들도 좀 실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방산주는 워낙 테마주로 또 엮여 있기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리스크들은 좀 없을까요? 방산주들은 이제는 이제 물론 뭐 어떤 모멘텀과 어떤 일회성의 이슈가 있었을 때 그거에 따른 좀 이런 맞아요. 플로우를 네. 타기는 네.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보기보단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초점 자체가 실적주, 실적 섹터 약간 이렇게 테마성보다는 실적 관련된 기업으로 보는 관점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한번 발생을 하면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실적주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불확실성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가성비가 좋고 또 납기 기한을 워낙 잘 맞춘다라는 그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물론 경쟁국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좀 빛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또 우려할 수 있을 만한 테마적인 리스크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산주들 좀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안전하게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또 섹터군들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표님, 저희가 그러면은 매수의 전략을 세울 때는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만약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확 그냥 좀 크게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뭐 그런 관점들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에 어떤 섹터도 분할 매수 관점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뭐 25bp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확정치처럼 돌고는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랑 또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1위 됐으면 2가 되고 3위 됐으면 경제적으로도 약간 그런 약간 플로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과 자금이 풀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들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로 달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할 매수 관점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은 섹터도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고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강세가 나타나는 시즌도 아니라서 일단은 비중을 좀 조절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시적인 변수들 아직 시장에 남아있죠. 매크로 변수들이 굵직하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섹터군들이 워낙 빠르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짝하는 섹터에 집중하시기보단 대표님께서 역시 쉬어가는 그런 실적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군들 골라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방산 하면 또 K원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시장을 보니까 원전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다시 건설을 허가받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원전주도 좀 주목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호흡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뭐 예산안도 그렇고 이제 계속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장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전에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짓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나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AI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항상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최고의 전력원은 원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뭐 영국, 스위스, 스웨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원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프랑스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공 능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것보다 이 기한에 대한 부분들 약속을 참 잘 지키는 그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성격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인지 조선도 그렇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방산도 그렇고 인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또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기는 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좀 못 움직이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체코 관련돼서 지금 두코바니만 확정이 거의 되었고 테멜린 지역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 내년 최종 이제 계약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의 외교장관이 또 방한을 해서 뭐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확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멜린 지역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규모적인 측면, 뭐 수익성적인 측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카라 원전 때도 웨스팅하우스에게 우리가 돈을 줬었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인데 뭐 한동안 정부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또 했다가 얘기가 살짝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이 24조 규모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10% 정도를 달라라고 하면 2.4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또 줘야 되는 부분. 근데 이게 엄청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100%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원전 관련돼서는 보통 건설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발생을 해요. 초반에 한 5년 정도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실적에 그게 찍히는 그 기간이 워낙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체코 관련돼서도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노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피로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원전 관련돼서는 앞으로에 대한 수주 기대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의 피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오래 기간이 걸린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또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약간 선반영돼서 좀 이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양한 리스크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바라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 넘는 급등을 보이다가 현재는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섹터 단에서 보기에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대표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차라리 괜찮은데 오히려 장기적인 게. 근데 네. 이제 오늘 또 국내 원전 관련된 수주 소식이 나왔다라고 네, 맞아요. 해서 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막 단기적으로 내가 원전 소식이 나왔으니까 좀 비중 크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한 압력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셨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적게 해서 내가 변동성을 이용한 뭐 치고 빠지기 매매 전략.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좀 저는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내 쪽은 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비중에 대해서 내가 이슈가 나왔으니까 잠깐 치고 빠져야지라고 하기에는 원전주들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매매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오르면 팔고자 하는 심리들이 발동되는 또 섹터이기도 해서 오늘 보성파워텍도 그러한 흐름에서 그렇네요. 윗꼬리가 네. 길게 달렸다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시장이 강력한 재료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물량 또한 매도도 다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텐데 윗꼬리가 대장격에서 이렇게 달렸다는 건 그만큼 오늘의 시장의 재료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하는 분들은 좀 비중을 나눠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그리고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한 추가적인 전략들 세워봤는데 자, 지금 또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를 앞두고 단 한 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무조건 쉬어만 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쉬고 싶지 않으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또 네. 이게 오늘 3%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근데 오늘 수급이 단단하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뭐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3일 동안 또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추석 연휴 동안 뉴스와 일정을 계속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관망, 내일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면 그때는 좀 판단하셔서 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는 뭐 챙겨두시고 그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도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한 거래일 남겨두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가실 때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대내외적인 변수 앞두고 있죠. 그 시점에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또 마지막으로 연휴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추석 연휴가 또 생각보다 네, 길어서 깁니다. 네. 네, 또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연휴 기간 동안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많이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며칠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한 피로도들을 여러분들이 또 연휴를 앞두고 많이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연휴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